우리 건설부가세 신고 실무의 두 번째 강은 건설부가세 신고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이 부가세 신고서를 펴놓고 전체를 쭉 한번 스크리닝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 이전에 건설부가세라는 것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부가세 신고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이나 본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가세에 관한 관리 지침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큰 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8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법을 감안한 우리 건설회사의 그 구성을 봤어요. 보면 건설회사에서는 여러 가지의 업종의 공종의 일을 합니다. 하나가 건설업이라는 면허를 갖고 건설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택 신축 판매라든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러한 면허를 가지거나 등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설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회계 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건설업은 도급이니까 바로 도급공사, 즉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죠? 부동산이라든지 주택 신축 판매에 해당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체공사인 분양 수익을 인식하는 이러한 현장이 될 거다. 그러면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저러한 현장에서 부가세법의 의미를 적용을 한다면 얘는 바로 도급이니까 용역이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매매나 주택 신축 판매는 분양 수익이기 때문에 자체공사로서 얘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 재화의 공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물분이 있고 하나는 밑에 땅, 용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건설업을 영위한다 그랬을 때 물론 회사에 따라서 이쪽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쪽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건설업의 부가세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나 전부 다 현장별 관리라는 데는 이런 거죠. 그죠? 현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설회사의 모든 거래 가운데 재화용역 거래 가운데서도 그 수치 교부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엄청 그 퍼센트가 높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사전에 이 모습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와야 요 현장 하나하나, 이 현장 하나, 요 현장 하나, 또 요 현장 하나, 그 하나하나의 현장이 마치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그대로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무서에 제출해도 될 만큼 클리어하게 아주 예쁘게 신고서가 다 작성이 되도록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각 현장별 본사에서 어떠한 사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전의 정비사항 그래서 입력 전 사전 작업이 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세금 계산서 우측 상단에 이런 표현을 써놨죠. 이 세금 계산서 있으면 이 우측 상단 기투머리에 여기다가 현장 코드를 좀 이렇게 쓰라든가, 현장 코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 현장 코드를 쓰고 나서 과세 현장이라든지, 면세 현장이라 이런 메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세금 계산서는 이 현장 거구나. 물론 우리가 회사가 좀 커지고 전산화가 잘 돼 있으면 그 현장 전표, 현장에서 입력하는 전표에 현장명이 밑에 다 찍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찍힌 전표 뒤에 이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하면 당연히 그 현장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업체 같으면 이러한 업무에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맨 밑에 있는 깔려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현장별 자료가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사람이 하다 보면 섞일 수가 있잖아요. 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장이 그냥 하나의 회사처럼 딱 구분돼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금 계산서 우측 상단에 이러한 것을 좀 적어서 구분을 좀 해주라. 또 하나는 두 번째 보니까 이 세금 계산서 이 품목란에 어차피 뭐 매입 자료면 밑에다 거래 명세서 내역처럼 적용하는 쭉쭉 적혀져 나올 텐데 이것만 갖고 만약에 현장에서 입력을 하면 얘가 뭐 자재빈지 규모가 작으니까 자재가 들어왔지만 부수 재료니까 그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겠지만 뭐 본사에서 그 입력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기로 이것은 무슨 뭐 보조 재료라든지 이거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주면 일사불란한 회계 처리와 더불어 이러한 전산 입력이 되면서 최종적인 공사 원가 명세서까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입력시 유의사항을 한번 1, 2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 코드를 분명히 입력한다. 이건 전산 시스템이죠.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현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코드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 코드에 해당하는 그 현장에 관한 자료는 전부 다 그 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도 에러 없이, 오류 없이, 그러니까 일부는 입력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대해서 뭐 1004번이다. 그럼 1004번의 코드를 A라는 현장에 뒀다. 그럼 그 현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노상 그 코드죠. 뭐, 그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직접비를 띄워라. 그러면 공사 원가 명세서상에 직접비까지 확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두 번째로, 각 현장별로 매출, 매입, 전표, 입력창에서 거래일자, 계정, 거래처, 그리고 과면세를 구분 입력을 하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을 설정해서 붕괴한다. 이 계정 설정에 관한 붕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서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원가구나 라는 것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곧바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입력 자체가 본사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A 현장은 이것이 소모품인데 B 현장은 재료비다. 그러면 원가 분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틀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우리가 별도의 창에서 보겠습니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은 7개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주제들, 즉 사유별로 전산에 정확히 입력을 해야 나중에 신고서를 띄울 때 자동적으로 직불공제 사유에 대한 놈이 그냥 합산돼서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양자도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의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매입 매출 부가세 회계 처리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과 갭 가입 만남입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 여러 가지 강좌 가운데 부가세에 관한 회계 처리는 모든 강좌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가 강좌에도 들어있고, 인문 강좌에도 들어있고, 공동도구 강좌에도 들어있고, 어떤 강좌에도 다 들어있는데, 그만큼 부가세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매출에 관한 붕괴,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매출 계산서를 끊을 때, 과연 대변을 뭐로 해줄 거냐?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급 시기를 열심히 한번 체크해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는 시점에 차변의 공사미수 또는 분양미수금, 대변의 공사손수금 또는 분양손수금하고 부가세 수금이 갖다 붙는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다만 이제 현장이 작거나 소규모 현장이거나 아니면 아주 뭐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준공급이다. 그래 되면 어차피 세금 계산서 한 번 끊는 거니까 그 시점이 공사 끝나는 시점이고 또 더 나아가서 공사가 100% 진행된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서 곧바로 공사 수익을 계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러한 이제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틀을 짤 때는 반드시 공사 선수금 계정을 대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매입 관련된 붕괴, 각종의 자재나 또는 용역이나 하도급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쭉 청구를 받으면서 차변의 재료
또 외주비, 각종의 경비 계정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선급금을 차변에 쓰면서 대변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채 계정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예금의 계정을 쓰게 되는 이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 매입세액 불공제는요,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혹시나 과면세 겸용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정확한 계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처리,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만 불공 처리가 많았는데 아이고 12월 말이 결산이 끝났는데도 그냥 차변에 부가세 선급금이 떠 있다. 그럼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3, 6, 9, 12월 말에 어떤 합잔, 그 현장이 됐든 우리 회사 전체가 됐든 그 합잔상에 있는 부가세 계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차변에 부가세 선급금이 하나가 떠 있든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하나가 떠 있든지 그거 떠 있는 놈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환급이면 선급금이 떠 있을 것이고 납부면 부가세 예수금이 떠 있을 것이고 이 양자가 항상 신고서상의 숫자와 일치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검증이 되고 체크해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자료 검증이라 나왔는데 첫 번째가 부가세 신고 시에 검증할 사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일부 회사들은 당연히 맞겠지 하고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당연히 맞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격리하는 회계인들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산 프로그램을 잘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했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수동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10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가세 신고 시 검증사항 그래서 매출자료 검증이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표상의 세금 계산서의 매수 금액이 실제 매수 금액과 같은지. 이거는 뭐 사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산 입력은 쭉 다 했는데 그럼 전산 입력은 지가 알아서 다 뜨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산 입력은 전산 입력대로 하고 각 현장별로 수동으로 엑셀이나 기타 자료를 만들어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가 과연 실제 매수와 신고서를 만들 때 전산에 입력된 매수가 같은지 이거를 꼭 확인하라는 거죠. 물론 현장이 뭐 50개, 100개가 되고 자료가 뭐 수천, 수만 개 되면 참 어려운 주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전산 자료는 전산 자료대로 세팅이 되겠지만 그 자료가 맞는지는 내 눈으로 직접 수동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첫 번째 강조점이 바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제일 처음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귀찮아서 전산이 맞겠지 그러한 생각은 일체의 건물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신고서와 연계 그래서 자동 생성되는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출 매입란의 공급 가액과 세액이 합계표와 일치하느냐. 우리가 뭐 전산에 입력을 시켰으면 뭐 전산에 에러가 없으면 당연히 양자가 일치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를 안 하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양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도 일치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자동 생성되는 불공제 내역이 실제와 동일하냐. 자동 생성되는 불공제 내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각 현장이나 본사에서 직불공제의 7개 사유를 입력을 할 때 정확한 사유별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공제 내역 신고서에 명세서를 띄울 때 그 자체가 그냥 떠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 떠올라오는 것이 과연 실제와 맞는지. 그 다음에는 면세 내역도 동일하고 계산세 격표가 같으냐. 우리가 이제 신고서를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신고서에 보면 이쪽에
면세 수익 금액이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 수치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도 과연 서로 간에 일치하느냐. 소위 면세 수익 금액하고 계산서 교부한 금액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물론 같아도 좋지만 정화의 도급만 수행하고 있다면 양자는 같아야 되겠지만 분양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양자는 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이것도 한번 꼭 검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가산세라는 것도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산세가 과연 적정하게 계산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충실하게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와 전산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는 부가세 신고라는 것이 그놈만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죠. 회계라는 거래를 구성할 때 거래의 90%가 부가세에 관련된 거다 그랬으니까 그 90%가 부가세에 관련됐다고 하면 그놈이 바로 회계 전표가 되고 붕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붕괴된 것은 장부 조직을 통해서 합잔상에 딱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매출 매입장,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부가세 선급금, 부가세 예수금 이런 각종의 계정 처리된 놈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거 보면 분기별 합계잔액 시산표와 계정별 원장에 의거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선급금 계정이 과연 신고서상의 숫자와 연계 관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 회계 업무를 처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세금 신고니까 부가세 신고 따로, 회계는 회계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라는 것은 우리 회계 처리의 거래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한 번의 정리로서 그냥 부가세 신고서도 나오고 장부도 나오고 각종의 계정에 관한 합장도 나와야 우리 회계 처리가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입 매출장의 당분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계표와 일치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입 매출장을 입력을 했는데 부가세를 정확하게 매입자료 매출자를 입력을 했지만 뭔가 회계 정리할 때 잘못했어. 신고서에 합계표 안 올라가고 매입 매출장에만 간다거나 아니면 신고서에 가는데 매출장에 빠진다거나 이러한 전산상의 오류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장도 띄워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합계표도 띄우고 합잔도 띄우고 그런 것들 다 전산에 띄워서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점검을 해라. 결국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입력된 자료, 전산 자료, 그리고 엑셀에 의한 실무 자료, 그리고 회계 자료, 그리고 신고서의 생성 자료가 전체가 다 일괄해서 상호일치를 할 때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는 이런 이제 틀을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과 본사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사에서 격리 회계 팀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세세한 것은 현장에서 다 관리해서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멀리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보시면 현장별 기속이 과연 정확하냐. 현장을 이제 쫙 띄워봤는데 일반적인 가문 저 A 현장은 분명히 납부세액이 떼야 되는데 저놈이 환급이 떴다든가 저 B 현장은 저기 면세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조정돼가지고 공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냥 입력만 했지 그 자체가 회계 세무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사에서 그 멀리서 아주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분명히 체크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틀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본사의 불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즉 본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과세 면세 현장이 쭉 흩어져 있으면 본사의 매입세액은 많은 경우가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 공통 매입세액의 면세 비율을 과연 계산할 때 과연 과세 표준이 제대로 됐느냐? 특별히 공동도급에 있는 갑사의 역할을 맡은 현장이 있느냐? 거기에서의 과세 표준은 공동도급에서의 과세 표준은 전체 발주자한테 공급한 과세 표준에다가
그다음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매출로 정산하는 그러한 과세표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그냥 전산을 띄우면 걔들이 전부 다 과세 매출로 돼가지고 우리 현장에 전부 과세 매출로 과세 표준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공통 매입세금 면세비율을 계산할 때 그놈을 그냥 이첩시키면 과세비율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체크 못하는 것들을 공통 매입세이 값싸구나. 그러면 순수한 나의 지분만 과세 매출로 올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액 제외로 해서 아예 신고서에서 빠뜨리는 이런 틀을 잘 조정해야 되는 전체적인 면세비의 결정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 전체적으로 가산세를 확정시키고, 다섯 번째는 이게 간혹가다 말이죠. 대손세 공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정신고 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과세기간별로 따라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됐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집어넣는 순간에 가산세가 착착 붙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신고를 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그 접수증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니까 정당한 세금 계산서의 확인 어디서 하라 그랬습니까? 각 현장별로 수치자가 제일 잘 아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OK 사인을 딱 해주면 얘는 뭐 그냥 공제받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페이지에 나오면 이러한 그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서 휴폐업 조회를 확인하거나 또 우리가 국세청에 이 휴폐업 조회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미적미적하다, 이상한 사업자다, 그럼 꼭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그 사업자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 과연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다 기록됐느냐.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소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성명,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공급일자, 그리고 부가세와 공급가, 요 딱 5개거든요. 요 5개에 혹시나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점검을 해서 OK 사인을 보내라.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박스 하단부에 있는 공급자 요건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자료상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자료상 자료로서 적출이 되더라도 그 시점에 텍스 플래닝을 얼만큼 잘해서 우리 회사가 거정 자료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위장거래 아주 100% 방어를 하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그러한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 플래닝을 어떤 형식이 됐든 현장에 나타나는 매입 자료에 대해서는 거정 자료를 아주 많이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증거력을 많이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익히는 모습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교재 이제 마지막 뒷페이지 42쪽, 43쪽, 44쪽에 일반가치사업자 부가세 신고서하고 또 불공 내역을 쭉 한번 첨부해 놨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부가세 신고서의 전체의 구조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1쪽에 보시면 신고 내용란이 있고요. 환급금 계좌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가 있습니다. 신고 내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산 입력을 다 하면은 자동으로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올라오는 놈이 있다면 바로 1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관한 각종의 조정들이죠. 그래서 결국 건설회사의 부가세 신고서의 가장 핵심은 이러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의 조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내역 가운데 1번부터 쭉 각종 번호가 있지만 이 번호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시간이 됐을 때 각 그 파트에 가서 검증을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4번에 과세표준 명세란을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매출이 뛰어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전산 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차변의 공사 미수, 대변의 공사 선수 이렇게 딱 치는 순간에 요 24번의 업태 종목란에 금액이 탁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업태 종목란에 있는 23번이나 4번에 꼭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라띄우면 안 되는 거고, 특별히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값사 맡았을 때의 매출세, 매출 부분, 매입 정산 매출 부분, 더 나아가서 뭐 고정자산의 매각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27번의 수익금액 재별안에 추가로 적게 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부분에 있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라든지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그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계산서 수취 교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주제가 나타날 때마다 몇 가지씩 언급을 하면서 이 신고 서식을 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 신고서를 보는 익히는 파트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